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산삼 또는 영한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이 답입니다. 마카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이선필, 이정수의 대중문화 읽기. 목요일의 고정 코너 대중문화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남 개그맨 이정수 씨와 미남 기자 이선필 오마이스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희가 순위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연휴 동안 너무 쉬었습니다. 지금부터 박차를 가해서 네.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힘을 좀 낼게요. 연휴라서 저희가 조금 쉬었는데 이제부터 이정수 씨와 이선필 기자의 그 미남의 길을 받아서 미쓰리. 네, 미쓰리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고요. 미쓰리. 크로스 또 할까요? 크로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저께 어린이날이었어요. 어버이가 되시고 제가 이제 좀 어버이가 되고 싶은 마음에 죄송합니다. 어린이를 까먹었어요. 네. 어버이만 남아서 머릿속에 어린이날이었는데 여기 저희 셋 중에 아이가 있는 사람이 이정수 씨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뭐 어린이날이라고 해도 특별히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아이가 아직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선물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럼요. 네. 아이들은 최대한 크리스마스와 어린이날에 대한 정보는 늦게 줄수록 좋아요. 최대한 늦게. 알려주면 안 돼. 네. 달라고 하기 때문에. 아직 15개월이라 뭐 에이 몰라요. 그래도 어린이날이니까 부모들이 더 어떻게 보면 기분을 내잖아요. 아 그렇죠. 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괜히 뭔가 그날 이벤트로 뭐 해주는 척하면서 자기들이 즐기죠. 그렇죠. 부모가 신났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이는 한 살인데 그래 우리 뭐 살까 그러면서 건담 그 조립 세트 사고 자기가 조립하고 있어. 예, 만들어줄게 어린이날이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그 기분을 업시키는 그런 어린이날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린이날은 언제부터 챙겨야 되냐면요. 네. 이 기브앤테이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선물을 주면 3일 있다가 받을 자신이 있으면 그때부터 해줘야죠. 애한테. 이거 새로운 이론인데요. 기브앤테이크 이론. 네. 그러니까 어버이날에 받을 자신이 있으면 어린이날에 선물을 줘라. 그렇죠. 그냥 공짜는 없다. 아이가 그런 걸 좀 인식할 수 있을 때. 그럼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알려줘야죠.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참 정말 엄하게 키우실 것 같아요, 아이를. 아니요. 아이가 정말 이 자본주의 사회에 아주 적응을 잘할 겁니다. 공짜는 없다. 너에게 사교육 또한 공짜가 아니다. 공짜가 아니다. 예, 쌀벌하게 오늘 대중문화 읽기 시간. 대중문화도 공짜가 아니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팥장도 공짜가 아니다. 공짜가 아니다. 네. 여러분 천만인 클럽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인 클럽. 10만인 클럽이 천만인 클럽이 됐어요? 네. 오, 좋네요.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 네네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10만인 클럽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자, 오늘 어떻게 얘기를 나눌지 봤더니 오늘 주제가 이 어벤져스 흥행 열풍, 이 돌풍에 가려진 우리 이제 극장계 현실, 영화계 현실인데 이 독과점 문제가 좀 이슈가 또 되고 있어요. 어벤져스 2 개봉에 맞춰서요. 이런 거 나올 때 항상 있는 문제 아닌가요? 네,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인데 이 어벤져스 2가 800만 넘었나요? 어떻습니까? 예, 어제 바로 어린이날에 어린이날에 800만 기록을 넘었어요. 대박, 개봉 13일 만이죠. 이게 날짜 맞춘 거 아니야? 헐리우드에서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을 맞춰서 제작한 거 아니야? 그러게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 수입된 역대 외화들의 지금 기록을 깨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800만을 넘긴 외화가 이제 아바타, 겨울왕국, 인터스텔라, 아이언맨 3 정도인데 아이언맨 3가 23일 만에 800만을 넘었고 아바타가 25일, 인터스텔라가 또 25일, 겨울왕국이 26일 만에 정말 빠른 속도네요. 13일은 엄청 빠른 속도죠. 거의 뭐 배 이상. 1000만 관객 돌파도 이제 이미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학생들의 시험이 또 끝났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지금 끝나기만 해봐라 하면서 지금 다들 보려고 벼르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몇 장 사주고 그랬었는데 아는 동생한테 사주고 그랬었는데 고마운 줄 모르고 이제 신나서 가더라고요. 영화 보고. 양아치라고 이런 애들. 아니 이러면 안 돼. 표를 사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세상에 공짜가 없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꼬맹이들. 저도 봤어요 이 어벤져스를. 그저께 봤어요. 아 진짜요? 네, 늦게 봤는데 저도 이제 예매를 일찍 한다고 했는데도 많이 차 있더라고요. 영화관이 많이 차 있어가지고 보는데 좀 어려웠는데 그나마 영화관이 많아서 저는 볼 수가 있었는데 3D였나요? 아니요 그냥 일반 영화로 봤습니다. 아니야 이거 진짜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아무리 블록버스터라도 애초부터 3D로 제작된 영화가 아니면 3D로 볼 필요가 없어요. 메리트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3D로만 나오는 영화를 봐야 된다. 3D로. 그러니까 애초에 3D를 생각해서 그림이나 앵글 자체를 3D로 찍어놓은 이런 영화, 아바타 같은 그런 영화는 볼 가치가 있죠. 어쨌든 저 이게 봤는데 정말 이게 중학생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휴일이라서 많고 뭐 저는 그 어벤져스 2를 보면서 정말 대단한 전투씬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주말에 있었던 세월호 집회를 떠올렸죠. 물대포와 캡사이신이 난사되는 그 상황. 참 영화랑 지금 현실이랑 흡사하지 않을 텐데 뭐 CG가 있으니까 거기는 정말 이 전쟁터 같은 그런 느낌이 비슷하구나. 전 그런 주말에 입었던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어벤져스 2 보면서 뭐 헐크가 갑이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헐크가 나오면 끝나요 다. 헐크를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진짜 궁금한 건 헐크는 안 죽어요? 이상 아이언맨이나 이런 첨단 과학 다치고 막 이러는데 못 죽이나? 그렇죠. 보면은 뭐 주인공들이 다치는데 헐크는 안 다쳐. 헐크가 제일 센 건가? 저는 빨리 그 순위를 누군가 결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원작 보시면 나와요 다 이게. 원작 보면요? 나와요 다. 그래요? 원작 보면 나와요? 그 스포일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보면 어벤져스 2를 봤는데 뭐 막상 보려니까 볼 영화도 없었고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니까 어벤져스 2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선택의 여지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열풍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극장의 독과점 문제가 다시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이 영화 말고 좀 볼 게 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극장에 걸린 영화가 없는 상태. 피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일단 한국 영화들이 피하는 것도 있어요. 개봉에 맞춰서 어벤져스가 워낙 셀 걸 예상해서 개봉일을 피한 것도 있고 사실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어벤져스가 그 국내 스크린 장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서. 네, 피해서. 아예 이제 어벤져스가 흥행이 되기 때문에 국내 영화 개봉 시점을 피했다 이런 건가요? 네, 그래서 이 개봉 당시 어벤져스가 개봉한 날이 이제 4월 23일인데 그래서 국내 총 극장 스크린 수가 그 영진이 영화진흥위원회 집계 기준으로 2,368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벤져스가 개봉했을 때 1,731개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약 75%의 비중인데 이거를 가져가고 나머지 25%를 다른 영화가 가져갔죠. 이때 유일하게 한국 영화가 어벤져스한테 도전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박철민 씨와 김인권 씨가 주연한 약장수. 야, 여기 약을 팔았네 이 상황에 이 어려운 상황에 약을 팔아버렸어. 그러니까 278개를 차지했었어요 이날. 근데 모르시죠 이 영화 다 있는지 그렇지. 네, 모르시죠. 네,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참 안타깝죠.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신나서 어벤져스 2를 예매해서 봤는데 나름 괜찮은 작품인데 이게 좀 예매를 받고 있었고 또 다른 뭐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이게 어린이날 특수를 노린 건데요. 노린 건데. 짱구가 어벤져스에
와, 굉장하네요. 이런 상황 1731개 대 278개 뭐 200개 이런 식인데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저야 뭐 어벤져스를 보겠다는 생각에 극장 수가 많으면 좋네 계속해서 있으니까 예매하기 쉽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어벤져스를 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보일 때 정말 볼 것 없네. 이게 뭐야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일단 영화들도 다 피해가지고 뭐 안 나온 상황이기도 했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어벤져스를 너무 기다린 사람이거든요. 재작년부터 막 뉴스까지 찾아볼 정도로 언제 나오나?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니들은 언제 한 번 찍을 때 그냥 한꺼번에 3까지 다 찍어놓지 왜 이렇게 띄엄띄엄 찍는 거야? 막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제 입장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너무 내가 보고 싶었던 건데 너무 골라보기 편하게 깔려있네. 마치 음식을 먹고 싶은데 푸드코트에 온 것처럼 뭐 아무거나 아무 극장이나 가서 아무 시간대나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 일단 내 편의를 생각하면 진짜 난 편했다. 네.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근데 뭐 보면은 이 독과점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 보면은 명량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었죠? 맞습니다. 가장 최근 중에 1,000만 넘은 게 이제 국제시장이었고 그 전에 이제 역대 최고 박스 오피스를 경신한 기록 가진 게 명량이었죠. 이게 최종 관객이 1,761만이었어요. 이게 최고 1위 기록입니다. 2천만까지 그렇죠. 갈 뻔했네요. 갈 뻔했죠. 지난 7월달에 개봉할 때 개봉일 당시 첫날에 1,159개의 스크린 차지했었고 이때도 마찬가지 독과점 논란이 일어섰습니다. 이게 또 게다가 한국 영화에다가 이게 단지 외야만 독과점하는 게 아니고 한국 영화도 심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또 투자 배급사가 이제 CJ 엔터테인먼트였고 또 이곳이 또 극장 체인인 CGV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극장 배급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또 만들었기 때문에 반발을 더 거셌었고요. 어벤져스 2는 오히려 이제 해외 배급사가 직접 이제 국내에 배급하는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스크린 수를 차지해서 또 다른 면으로 비판받을 여지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벤져스 2 같은 경우는 해외 배급사가 직접 국내에 배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스크린 수를 차지했다. 다른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확실히 요즘에 그 원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생각합니다. 이 요즘 그 우리나라 분위기가 진짜 어벤져스를 원하는 거예요. 어벤져스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웅들을 원한다. 뭔가 히어로 누군가 구해줘. 막 진짜 뭔가 좀 해결해줘. 막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 당시에도 흥행이 잘 됐지만 지금 레미제라블이 나오면 대박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이 봤잖아요. 그 당시에도 많이 봤죠. 근데 지금이 타이밍이 아주 적재적. 왜요? 재개봉해라. 난 얘기를 하고 싶네요. 왜 그러세요? 네? 왜 레미제라블이? 레미제라블이 주로 이제 그렇습니다. 아니 그 민감한 얘기는 꼭 안 하더라고요. 저번에 민상 토론 얘기할 때도 저는요 질문 드렸는데 질문 대답 안 하셨어요. 저는 민감한 사안은요 말씀드리지만 수박 겉핥기를 가장 즐깁니다. 가만히 보면 선배는 이렇게 땅을 파고 있고 구덩이를 또 피해가시고 재밌네요 보는 게. 진짜 이 지뢰 피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정수 씨는 레미제라블이 지금 재개봉하면 정말 대박날 상황이다. 여기까지 말씀하셨어요. 청취자분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전 별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영화는 재밌습니다. 네, 영화는 재밌고 레미제라블 필요한 시대다. 말씀하셨고요. 자 이거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극장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한국 영화든 외화든 어떻게 보면은 제작사 쪽에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극장 스크린 수를 많이 확보하는 건데 뭐 이거는 비판할 수 없는 지점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구분해야 될 게 제작사와 또 배급사 또 극장은 다른 또 주체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이제 극장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 상영관을 풀어주느냐 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작사와는 또 별개 문제고 일단 여담이지만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1990년대 초 이 정도에는 이제 해외 배급사가 이제 국내에 직접 배급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거의. 영화 수입업자가 이제 사서 들여와서 이제 극장에 파는 거였는데 그때는 이제 그 레인맨이었나요? 이 영화가 한번 들어왔다가 집배를 했다가
그 수입업자들이 반발해가지고 극장에다 뱀 풀고 막 암모니아 뿌리고 그랬었어요. 대박. 네. 진짜. 한국 영화 망한다면서, 네, 우리 망한다면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갖고 그때 그러고 뱀 풀하고 효과가 있었나요? 뭐 관객들 나가고 뭐 난리 났죠 그때. 진짜요? 네. 소동이 일었었겠네요. 소동이 났었죠. 근데 이런 방법은 좀 일단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자기 의사를 폭력적으로 풀면 안 돼. 그리고 이 뱀 풀지 말고 더 좋은 방법이 망하게 하고 싶었으면 차라리 공짜표를 풀었어야죠. 공짜표. 공짜표. 어떤 공연이든 공짜표 때문에 망하거든요. 네. 초대권 이런 거. 초대권. 이런 애들 초대권 받은 사람들은요 공연장 와도 공연장 분위기를 망쳐. 차라리 사람이 없는 게 나. 그러니까 반응도 안 해주고. 반응도 안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평이 되게 비평가 수준이다. 냉정하게 바라봐요. 냉정하게 초대권이라. 그렇죠. 뭐 아무튼 이렇게 뭐 20년 전에는 이런 뱀을 풀고 반발을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정말 격세지감이네요. 그렇죠. 이제 결국에 자본은 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에 이제 연간 관객 2억 명이 돌파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극장을 찾는 관객이 1년 동안 2억 명씩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객이 많이 늘어난 거 아닌가요? 늘어난 거죠. 네. 근데 이 와중에는 또 올해 들어서는 많이 줄었어요. 또 그러니까 올해 초반 넘어가면서 국제 시장을 제외하고 올해 개봉한 것들이 이렇다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극장을 찾는 절대 관객 수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어떻게 보면은 비수기죠. 그 불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장기적인 불황이 와가지고 이 와중에 어벤져스 2가 개봉한다고 하니까 극장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못 벌었던 돈을 벌려고 벌어보자. 물 들어올 때도 젖자 이런 거죠. 그런 심리가 작용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아까 말한 대로 한국 영화들이 어벤져스 대결을 피했기 때문에 국내 영화계가 좀 그 길 터준 거죠. 약 팔고 짱구가 싸웠지만 쉽지 않네. 어벤져스한테 밀리는 상황인데 이 뭐 독과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지금 극장의 논리는 지금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때 벌자 이건 뭐 자본의 논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거다라고 하는 거죠. 관객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기자들이나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독과점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래도 극장이나 영화계에서는 어떤 뭐 반응이나 이런 건 없나요? 이런 독과점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목소리는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산업 논리가 탄탄한데요. 극장이나 수입사 이런 이제 대기업 또 투자 배급사들은 그 수요와 공급의 이제 논리를 대면서 방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고 싶어하는 관객이 많다. 아까 이정수 씨처럼. 난 보고 싶어하는 관객이 많은데 극장이 오히려 없다. 그래서 그 근거가 또 이제 예매율과 좌석 점유율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 2 역시 개봉을 2주 앞두고 이제 예매가 열렸는데 그때 당시 뭐 최고가 90%의 예매율을 보일 정도로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보고 싶어한다는 거였죠. 또 지난 5일 앞두고 예매가 열렸다고요? 네, 그렇죠. 지난 5일 날의 어벤져스 예매율도 64%로 여전히 강세였습니다. 근데 2위였던 예매율 2위였던 게 지난 29일 개봉한 차이나타운이었는데 이게 10.4%예요 예매율이. 그러니까 1위와 2위의 차이가 6배 차이가 나는 거죠. 차이나타운도 선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나름 선전하고 있는데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만큼. 또 이게 극장마다 각 그 프로팀이 있어요. 프로그램 팀이 있어가지고 이 프로그램 팀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제 영화를 개봉할 때 몇 개에 관해서 얼마나 상영할지 결정하는 이제 팀인데 그들이 이제 결정하는 근거가 바로 예매율과 좌점률입니다. 예매율이 높으면 더 극장 수를 늘리고 좌석 점유율이 높으면 더 늘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명량이나 뭐 국제시장 1,000만을 넘었던 작품들 대부분이 이제 이런 예매율과 그 좌석 점유율이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스크린 수를 갖게 된 거죠. 네. 그럼 보니까 뭐 저희는 독과점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극장의 영화계에서는 뭐 이런 논리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예매를 하고 또 좌석 점유율도 높고 하니까 아니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스크린 수를 늘리는 거다.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뭐, 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정수 씨 한번 깨보세요. 이런 논리. 뭘요 이걸? 자, 자 말씀해 보세요. 이건 경제학자도 못 깨요. 아유 참. 아무튼 저는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뭐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못해.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시장 논리에 맞게 우리가 이렇게 판을 벌리겠다는 거니까 깰만한 논리가 쉽진 않은데 어떻습니까, 이선필 기자?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본 논리를 낀다는 게. 그래서 일단 영화 산업 말 그대로 산업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독과점이라는 걸 비판할 수 있는 또 근거는 영화가 또 문화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게 자본으로만 네.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문화다. 그렇죠. 네. 또 우리가 지불하는 극장 표 그 가격에는 일종의 이제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발전 기금이라고 하는 네. 공적 자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영화 표값이 10,000원이라고 치면 이제 거기에 3%를 이제 걷어가요. 3%면 얼마죠? 3%면 이제 거의 몇백 원, 300원. 네, 수준이죠. 300원이군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돈을 걷어가서 영진위에서 이 돈을 가지고 영화 제작을 위해서 세트장을 만든다거나 유통을 지원한다거나 투자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이제 상대적 열악한 영화들을 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장 표 값에 네. 그 영화 발전 기금이 들어 있으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면 공적인 아니면 영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영화 표 안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신데 예. 이게 뭐 독립 영화나 예술 영화 이런 쪽도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러니까 큰 대기업 자본이 아니라 그 좀 지원을 받기 힘든 독립 영화나 예술 영화들이 좀 이런 혜택을 보고 있었고 네. 또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냐는 또 별개 문제이긴 하지만 분명한 건 공적 영역으로서 영화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 셈입니다. 네. 사실 본래 이 제도가 이 영발 기금이라는 게 2014년부로 끝나려고 했다가 네. 끝날 위기였다가 이 연장이 돼서 2021년까지 그래서 이렇게 좀 공적인 영역들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 사용원 자체가 막혀버리면 이러한 또 간접 노력이 또 소용없게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네. 있습니다. 네. 이거 뭐 따로 그냥 그 좀 특정 영화들 예술 영화들을 위해서 극장 멀티플렉스 극장 하나 세워주면 안 될까? 그럴 수도 있죠. 전용관들이 좀 많이 전용관 있으면. 네.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 솔직히 전용관이라고 만들어놨지만 거기에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렇죠. 어? 그래가지고 그걸 또 세워놔도 그걸 지킬 힘이 없는 거야. 거기에 뭐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하는데 네. 운영할 수 있는 기금 자체가 마련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지원해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술 영화나 독립 영화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네. 문화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공적 기구가 좀 지원해주면서 유지시켜줘야 사업 영화도 살고 또 네. 독립 영화도 산다 이런 거죠. 나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맞는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어떤 그 대중가요라는 것과 좀 희소성 있는 가요가 이렇게 좀 다른 분리가 되잖아요. 인디 음악. 인디 음악은 이제 찾아 듣는 사람이 찾아 듣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특별한 예술 영화라든가 좀 의미 있는 영화들이 굳이 극장에만 걸려야 영화라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찾아본다면 찾아보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찾아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유통망을 만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아니겠는가. 네. 우리가 뭐 예전에 음반 시장에서 뭐 MP3에 대해서 진짜 죽어라고 싸웠지만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장윤선의 팟짱.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문화, 이게 공적인 영역도 있고 그리고 다양성의 생명이라는 그렇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접근해 볼 수도 있는데 뭐 우리 생태계 자체도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들이 서로 상생을 해야 생태계가 유지가 되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세상에 저희 같은 잘생긴 사람만 있다면 재미없잖아요. 그럼 재미없죠. 네. 저희 같이 생긴 사람만 있으면. 저는 또 개그감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심지어 다 가졌네요. 이선필 기자가 이게 날이 갈수록 깔때기에다가 이 저질들이 막 이런 게 계속 늘고 있어요. 장난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유산도 많이 상속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유산? 까짓거 오마이뉴스 사버린다는 얘기를 저한테 종종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파마도 하고 말이죠. 네, 점점 할인 받아서 변하고 있는 할인 이선필 카드 기자. 있어요? 오마이뉴스 할인 카드. 네, 이선필 기자 보는 재미가 또 쏠쏠한데, 네. 자, 이 자본의 논리, 이 시장의 원리로 인해서 이 독과점 문제가 계속해서 옹호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반박 논리 저희가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가장 탄탄한 논리인 수요 공급이라는 논리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본래 수요 공급의 법칙은 경제 분야 용어잖아요. 그렇죠. 예, 상식이기도 하고 네, 이게 마치 근데 전가의 보도처럼 이제 진리인 양 인용되고 있는데
사실 이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경쟁의 순수성. 그러니까 경쟁하는 주체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하느냐 뭐 그런 거고 시장의 완전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사실 이건 이제 대형 멀티플렉스들이 되새겨야 할 조건인 것 같은데 이제 영화마다 이제 마케팅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작비가 있고 네. 그 영화를 팔기 위해서 이만큼 정도의 마케팅을 하겠다는 비용까지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포털에서 나오는 배너 광고나 그렇죠. 네네. 여러 가지 광고에 쓰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100억짜리 제작비에 든 영화라면 10억에서 20억 사이에 마케팅 비용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네. 어벤져스의 경우에서는 이제 제작비가 한국 돈으로 한 2,680억 원이었어요. 제작비가. 2,680억 원. 80억 원. 네. 여기에 추정치 마케팅 비용이 이제 약 한 800억 원으로 알려졌는데 많이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네. 광고가 많이 나올 수밖에. 그렇죠. 뭐 전 세계 돌아다니고 마음에 들게끔 만드는 거야. 네. 해외에도 막 다니니까 인터뷰하고 다니니까. 근데 이에 비해 저예산 영화일수록 이제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이제 영화를 잘 알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쟁의 순수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쓴 만큼 영화를 알리기 쉽다. 그렇죠. 또 그리고 그만큼 많은 관객들이 보러 온다. 그렇죠. 많은 관객들이 보러 와서 예매율, 좌석 점유율이 올라야 올라가면 네. 또 그 극장의 스크린 수가 늘어난다. 네.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물건 물리는 뭐 순환이네요. 돈이 있어야 극장 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참 뭐 이런저런 광고도 할 거고 극장 길거리 동원 행사 뭐 이런 다양한 이벤트를 하는데 이 홍보를 안 하고 좋은 영화를 알리는 방법. 그래서 저예산 영화들은 어떻게든 아이디어 싸움이 정말 최선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보면 돈을 많이 들여서 홍보를 하긴 하지만 와 진짜 이 아이디어 참 신하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럴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머리 굴릴 필요는 없으니까. 네. 원래 방식대로 돈으로 밀어붙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예산 영화들은 점점 더 머리를 더 많이 써야 된다. 진짜 더 해야 된다. 네, 근데 뭐 상황이 열악하니까 참 이 영화 알리기가 서울대가 도와줘라. 쉽지가 않은데 뭐 마치 연예인 띄우기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어때요, 그렇죠. 이정수 씨? 연예인 띄우기도 그렇고 돈이 좀 들어가야 연예인도 뜨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저는 요즘에는 예전만치 그렇게 돈을 받아갖고 한 번 더 해주고 막 이런 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연예인 입장에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우리가 잔에다가 맥주를 따르면요. 맥주 이렇게 따르다가 계속 따르면 넘치잖아요. 맥주가 따르면 어떻게 하세요? 넘치면 이렇게 마시죠. 그죠? 네. 맞아요. 연예인의 거품을 바로 마시잖아요. 그렇죠. 넘칠까봐. 연예인의 내공을 계속 쌓다 보면 넘치면 누군가 와서 먹거든요. 누군가 급하게 와서 그걸 가져가요. 결국 그 냉정하게 연예인들 지망생이나 연예인들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자기 성찰을 하자면 좀 더 내공을 키워서 결국 내공이 차면 결국 소비자가 생긴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영화 자체도 좀 저예산 영화라도 좀 더 잘 만들고 정말 참신하게 만들면 관객들이 찾아가서 볼 것이다. 이런 주장이시네요. 카이스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디자인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 철학이 뭐였냐면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지만 구걸해서 나눔을 하지 말자. 디자인으로 좋은 디자인으로 사람이 사게끔 만들어. 좋은 걸로 좋은 제품을 팔고 거기서 남은 수익으로 나눔을 하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의 약자들 돕기 위해 나눔을 하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실제적으로 그 컨텐츠의 힘을 진짜 딱 봤을 때도 와 진짜 잘 만들었다. 그래서 막 내가 스스로도 야 이건 진짜 소개해주고 싶다. 일로 와봐. 한번 봐봐. 입소문. 결국 되거든요. 요즘에는 진짜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서 진짜 좋으면 그건 어떻게든 되게 돼 있어요. 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계신데 제가 너무 긍정적이죠. 해맑아요. 해맑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조건 자체가 이제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잘 만들었지만 이렇게 내보기 쉽지만 극장을 안 열어주는 상황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사실 뭐 다 노력해야죠. 만드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뭐 영화를 잘 못 만드는데 그걸 무턱대고 극장에 걸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죠. 하지만 이 좋은 영화 자체가
극장에 걸릴 수 있는 네네.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이게 문제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 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케팅 비용만큼 네. 언론이나 각 매체가 이제 영화를 언급해주고 또 그 파급 효과로 관객들의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영화 산업에서는 수요 공급의 논리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공급자만 논리만 성립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수요라는 게 네. 수요라는 것 자체가 네. 심하게 왜곡돼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인데 네네. 뭐 다들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게 되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고요. 네네. 자, 어벤져스 2와 같이 개봉했던 영화들이 뭐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니까 네네. 뭐 아까 약장수 약장수 떠오르네요. 네. 네. 이게 사실 볼만한 작품인데 그 가족 영화예요. 보셨어요? 전 봤죠. 눈물도 납니다. 이분은 다 봐요 영화를요. 네. 전 뭐 일이니까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영화는 일을 안 하고서라도 보고 싶었던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 한국 사회의 약간 그 어른과 자식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네. 이렇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짠한 영화입니다. 아, 마약 얘기는 아니고요. 네, 마약 얘기는 아니고요. 네. 약장 개그 하시는 거죠. 범죄물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약장수를 해가지고 범죄물이면 약장수라고 만들었겠냐고. 마피아들의 약장수. 뭐 박철민 씨가 그럴 안 어울리잖아요. 마피아 하시기에는. 안 어울려. 네, 박철민, 김민권 씨 씨 주연인데 이 두 분이 이 캐스팅이 약간 그걸 노렸네. 뭐 평상시에 약간 희극인스러운 두 그렇죠. 분이었는데 진지한 거 할 수 있다. 맞아. 근데 이 김민권 씨 이분 제가 예전에 그 사도라는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그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었거든요. 네. 그때 한번 만나서 봤는데 진짜 진지하더라고요. 그냥 평상시에 웃긴 사람이 아니에요. 웃긴 사람이 아니고 그 태어날 때 얼굴을 코미디언으로 갖고 태어나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진짜 진지한 배우란 말이에요. 네. 김인권 씨 얘기까지 저희가 나눠봤고요. 네. 자, 이게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간 영화인가요? 이게 이제 4억 정도의 제작비가 들었고요. 어벤져스 4억. 비교하면 뭐 어벤져스는 아까 2,680억인가요? 이거 4억을 들였어도 홍보비를 그 800억을 썼어야죠. 이 어벤져스와 싸우기 위해서. 잘못했네 약장수가. 네, 약장수 약 팔아갖고 800억 만들었어야지. 그러게요.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네. 누구한테요? 약장수들한테. 또 저는 저를 캐스팅할 제작자나 잃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네요. 자, 이게 저희가 이제 마케팅 얘기까지 해봤는데 예. 뭐 이런 마케팅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 공급 쪽에서 네. 좀 조정을 해주면 공정한 시장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투자 배급사가 극장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CJ는 CGV를 또 네. 롯데 엔터테인먼트는 롯데 시네마를 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꼼수가 나오고 있어요. 일종의 이제 교묘한 꼼수라고 할 수 있는데 꼼수요? 예, 꼼수. 여기도 꼼수가 있나요? 약간 있습니다. 네. 이게 중소 배급사나 제작사에서 좀 호소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영화 예매 사이트를 여는 시점을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CJ나 롯데 배급 영화는 개봉일을 앞두고 좀 더 일찍 예매가 되도록 아까 말했던 2주 뭐 1주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예매가 되도록 열어줘요 먼저. 그러니까 CGV 예매 예. 이거는 예. CJ에서 공급을 하면 좀 더 일찍 열어주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롯데 시네마는 롯데 배급 영화를 좀 더 일찍 열어주고 좀 더 일찍 예매할 수 있게 열어주고 그렇죠. 이런 건가요? 예. 반면에 타사 배급을 하는 영화는 또 개봉이 임박해서 거의 개봉일 가깝게 해서 예매를 열어주는 거죠. 너무하네요. 예. 이건 좀 몰랐어요. 야, 요건 좀 그렇다. 예, 요거는 예. 아니 공정하게 똑같이 해줘야지, 요거는. 경쟁할 수 있게 해야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다 누구나 아는 또 비밀 같은 건데 네. 공공연한 비밀 같은 건데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예매율 차이가 나죠. 예. 그렇고 또 그러면서 예매율 차이가 나면서 야 예매율이 많으니까 극장을 늘리는 거야. 그런 이렇게. 거죠. 야 이거 뭐 방법. 꼼수네. 뭐 있었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게 있는데 이제 극장 온라인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CGV나 뭐 롯데시네마나 뭐 메가박스 온라인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이제 영화 홍보를 위해서 포스터를 붙여주잖아. 이렇게 뭐뭐가 개봉한다 정보도 제공해주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자사 영화들은 그냥 다 올려줘요. 그냥 올려주는데 타사 영화는 홍보비 명목으로 또 돈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돈을 내야 내가 걸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자리에 특히 이렇게 걸어주겠다. 야, 완전 이거 뭐 그 서점 뭐 그런 느낌이네요. 배치를 서점에도 광고비를 줘야 좋은 자리에 좋은 자리에 배치를 해주고 뭐 이런 건데 광고를요. 그렇죠. 극장료를 내고 이제 정당하게 내고 영화를 공급하는 건데 여기에 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뭐 셈인 거죠. 갑자기 제가 무지하게 그냥 내가 좋아하고 난 재밌었는데 난 편했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 생각을 조종당한 걸 수도 있겠네요. 아까 말했던 이제 수요의 왜곡이죠. 나 왜곡당했어. 네.
반성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반성까지. 어벤져스 2 봤잖아요. 왜 그래? 약장수 보셨어요? 못 봤어요. 아, 근데 저는 가족 영화인 줄 알았다면 봤을 텐데 아쉽네요. 범죄물인 줄 알고요. 네, 아니 뭐 들으니까 화나네요. 좀 화가 나는 꼼수인데 이런 게 있었구나. 좀 이런 독과점 이슈가 그래도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죠. 계속해서 보도도 되고 뭐 관련 인터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영화 산업 종사자들 이분들은 좀 어떤 대응을 해왔을까 이것도 궁금한데 협회도 있고 뭐 이익단체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정수 씨가 이제 연기자협회 소속인 것처럼 영화계 연기자협회 소속이세요? 저 그럼 연기자 희극인 협회 다 소속돼 있어요. 네. 저는 막 양다리 막 쭉쭉. 단체가 또 많아야 또 이렇게 또 보호도 해주고 뭐 그런 거죠. 전 보호를 많이 받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연기자협회 소속. 이게 이렇게 협회를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각종 결혼 상갓집 뭐 이런 정보들이 많이 옵니다. 문자로. 가셔야 되네요. 그럼 좀 뭐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영화계도 다양한 이익 집단이 있어요. 감독조합, PD조합, 독립영화협회 등의 각자 위치에서 이제 상생을 외치면서 활발하게 토론도 하고 때로는 이제 한 목소리로 이제 이런 걸 규탄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아쉬운 부분은 정작 모여서 이제 규탄을 하는데 뭐 구체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특히 이제 독과점 문제에 있어서는 다들 방안 마련과 실천에 있어서는 좀 미약한 게 사실이에요. 단적인 예로 이제 8년 전에 트랜스포머가 개봉했을 때 한국에서 개봉했을 때 676개의 스크린을 확보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독과점 아니냐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정확히 이제 8년 후에 어벤져스는 그거의 3배가 증가한 스크린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오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독과점이 강화된 상황까지 과연 영화계 종사자는 뭘 했을까요? 정말 무엇을 했을까라는 이게 또 그런 하지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우리나라 영화도 독과점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마도 이런 거 한번 뛰어들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약간 그 반사적으로 뭔가 제재를 당하진 않을까요? 그래서 제재를 당한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고. 니네 알았어, 니네 그런 얘기했지, 알았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게 독과점 문제가 되긴 했지만 뭐 관객들 자체도 이런 데에 대해서 다양성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았고 뭐 내가 재밌는 영화 보겠다는데 재밌는 영화니까 많이 상영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면에서 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단체들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국가 차원에서 어떤 규제나 이런 게 좀 있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죠? 일단 주체들이 좀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이제 그간 한국 영화 중에 1000만 관객을 넘은 게 총 12편입니다. 요약까지 포함하면 14편인데 재밌는 사실 이 14편이 이제 모두 2000년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그 멀티플렉스 극장 출범 시에 맞물린다는 겁니다. 이 1000만 영화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단관 극장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서울의 뭐 단성사, 대한극장, 피카디리 등의 극장 하나당 영화 하나 상영하는 그러니까 한 개당 한 관 이런 거였죠. 극장 하나에 2개 하는 것도 있었어요. 2개 하고 막 동시 상영. 2개 하는데 2개 중에 하나는 꼭 야한 영화야. 그런 거 있었어. 그럼 이상하게 화장실이 되게 붐벼요. 옛날 사람이네요. 옛날 사람이죠. 저 옛날 사람입니다. 제가 37살인데 옛날 사람이고 여기 이제 다 죽었어 이제. 정말 그 단관 상영의 시대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대한극장에 보면 단관이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멀티플렉스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여러 개 하니까 좋네 이런 생각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런 바뀌는 이 문화 자체가 지금 돌이켜 보면 다양성을 좀 해치는 그런 계기가 좀 된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좀 그런데 그런 것도 있네요. 멀티플렉스 극장이 쭉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영화를 더 쉽게 접하게 됐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면 독과점이 또 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까 언급한 14편 중에 8편이 2012년 이후에 1000만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이후에 1000만을 넘긴 영화가 8편인 거죠.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인데 아까 언급한 단관극장마저 이제 멀티플렉스 체인이 된 상황이고 합병이 됐죠 사실상. 그래서 이게 더 공고해진 배급 시스템 안에서 제작자나 감독들이 이제 일종의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 나도 1000만 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내 영화도 언젠가는 뜬다.
그렇지. 그래서 평소엔 독과점에 좀 불편하면서 네.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또 대기업에 밑보이면 안 되니까 그렇지, 이런 게 있으니까. 변죽만 올리는 상황인 거죠. 아 그런 문제도 뭐 저희가 지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나도 언젠가는 기회가 됐을 때 독과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거야. 양가 감정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난해에는 이제 이런 걸 좀 타개해 보겠다고 중소 제작사 연합의 배급사가 나왔었어요. 리틀빅 피처스라는 곳이 이제 출범을 했는데 네. 최근 이제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영화를 배급한 곳이죠. 개운방. 개운방. 네. 네. 아이고. 이것도 이제 하지만 여전히 극장을 얻기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기싸움을 하다가 좀 밀린 정황도 있었고 네. 뭐 여기엔 또 다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튼 제작사들이 독과점 비판하면서도 거기에 편승해 보려는 기대 심리가 이런 기형적 구조를 만드는 또 하나의 큰 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양면적인 입장을 좀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그래도 이 멀티플렉스가 생기면서 그 멀티플렉스 자체도 계속 합병이 되면서 정말 몇 개밖에 안 남은 그 거대한 배급 시스템 그 안에서 이 다양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뭐 해결이 좀 힘들어 보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 제작사 입장에서도 이런 대박 한번 터트리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좀 있으니까. 영화 하시는 분들이 약간 다 그런 것 같아요. 영화를 해서 한 편당 계속 돈을 벌어서 계속 부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하고 망하고 두 번 하고 망하고 세 번 해서 잘 돼서 메꾸고 그러니까 이거 잘 됐으니까 기분 좋아서 또 하고 또 망하고 또 하고 또 망하고 또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영화 하시는 분 치고는 그 자신의 의지를 멋지게 펼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펼쳐서 떼부자가 된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어찌 보면 순수한 면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네. 장윤선의 팟짱. 뭐 이 저희가 계속해서 독과점 문제 얘기하고 있는데 영화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벤져스를 만들어낸 본고장이죠. 할리우드. 미국 할리우드. 여긴 좀 어떤가요? 이제 미국 할리우드도 마찬가지로 대형 배급사가 존재를 하고요. 네. 특히 할리우드 스튜디오 황금기였던 1920년대 40년대 사이에는 마찬가지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작과 배급, 극장이 한꺼번에 이제 통합돼서 운영이 됐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였죠.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1948년 미국 대법원이 이른바 파라마운트 판결을 통해서 동일한 자본이 배급과 상연을 같이 하지 못하도록 했고 금지했죠. 네. 이후에 이제 물론 1980년대 규제가 좀 풀리면서 이제 지금의 메이저 회사가 나오긴 했는데 네. 뭐 현존하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나 20세기 폭스, 뭐 워너브라더스, 네. 소니 피처스 이런 등등이 이제 메이저 회사인데 그렇죠. 이 안에 뭐 제작사도 있고 배급도 해요 같이. 하지만 아무리 이런 이제 자본력이 세도 한국처럼 이제 대기업이 배급한 영화가 같은 대기업 계열사의 스크린을 30% 넘는 이런 드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잠깐만 걔네가 우리나라처럼 했던 시절이 1948년 정도 막 이 정도인가요? 네, 그 전까지. 우리나라랑 그 어떤 영화 산업 문화 자체가 한 60년 차이 나네요.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하고 차이가 나는데 예. 이 미국 극장은 그럼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뭐 어벤져스 같은 오락 영화를 많이 틀면 그렇죠. 뭐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올 테니까 극장에서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틀고 싶은 유혹이 있을 텐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런 유혹이 충분히 있을 만합니다.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극장 수익 시스템이 달라요 한국과. 아 시스템이요? 네, 다릅니다. 시스템이요? 네. 네. 그래서 한국은 고정 부율 적용합니다. 고정 부율. 고정 부율. 네, 부율. 그래서 네. 제작사와 극장 수입을 5대5 혹은 5.5 대 4.5 이렇게 나눠 갔거든요. 네. 정해놓고 이걸 정해놓고 일정 수익을 나눠 갖는 건데 미국도 나눠 갖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고정 비율이 아닌 변동 비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봉 첫째 주, 개봉 1주 차에 극장이 2%, 20%, 배급사가 80% 가져간다면은 4주 차에는 뭐 그 비율이 5대5로 바꿔갑니다. 50대 50으로. 그러니까 영화를 오래 걸수록 극장 수익이 늘어나는 또 구조예요. 네. 근데 여기에 또 극장 임대료 역시 매주 받으면서 수익에서 일정 부분 빼기 때문에 배급사는 무작정 개봉 첫 주에 많은 상영관을 찾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관객 반응을 보면서 극장 측과 그 상영관 추가 계약을 맺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극장 입장에서는 개봉 초반에는 자기네들 수입이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영화를 많이 걸어도 별로 이제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팝콘이나 콜라들 좀 비싸게 받아요. 이게 미국 극장의 팝콘 값이 비싼 이유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걸로 메꾸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미국 극장 앞에서도 그냥 오징어 팔고 뭐 이런 거 팔면 안 되나? 팔기도 하죠. 한데 극장 안에서 파는 것들은 꽤 비싸요. 스몰 사이즈가 제가 알기로는 한 8,000원 한국 돈으로. 너무 비싸다. 아, 그걸 좀 비싸게 얼마 안 돼. 받아서 극장 입장에서는 수익을 채우는 수익을 거죠. 채운다. 근데 한국은 또 쓸데없이 팝콘과 콜라가 비싸요. 또. 그렇죠, 그렇죠. 쓸데없이 비싸요.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극장에서 팝콘 팔고 그랬었는데 원가의 그 수익률 장난 아니거든요. 아 그거에 항거하기 위해 기자가 됐구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그걸 밝히기 위해. 네, CGV는 롯데시네마가 흑자를 내는 것도 사실 그 상당한 비용이 식품 관련한 수익이 많습니다. 네. 아 맞아. 나 예전에 큰 극장 갔다 되게 씁쓸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그 왜 그 방건조 오징어인데 버터에 구워갖고 오다리 뭐 통통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옷장 이런 거. 옷장 이런 거. 근데 그게 어떤 아줌마가 그걸 조그만 한 칸 한두 평에서 팔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언젠가 그 극장에서 그 아줌마 없었어요. 되게 많이 주고 맛있었어요. 근데 없어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사 먹으니까 없어졌어요. 근데 다음에 얼마 있다 보니까 그게 메뉴로 생겼더라고요. 극장에. 그러니까 그런 식이죠. 야 이거 심하네요. 아 그거는 진짜 좀 씁쓸했어요. 내가 그 아줌마가 저 연예인이라고 많이 챙겨줬거든요. 그래서 전 되게 그 아줌마 갈 때마다 사 먹었었는데 어느 장사가 잘 되는데 없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아줌마분은 이정수 씨한테 연락을 한번 주시면은 진짜 오징어와 함께 저희 집 근처에 오시면 제가 꼭 사 먹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일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 극장에서 주변에서 못 팔죠. 이런 거 못 팔게 하고 사업자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저는 이제 그 이런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려면 극장 뭐 변동 비율, 고정 비율 얘기도 있지만 좀 어떤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12개 이상 스크린을 보유한 극장에서는 그 영화 한 편당 최대 2개 까지만 스크린을 점유할 수 있게 이런 규제가 있고 뭐 이런 예를 보듯이 어떤 영화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좀 저희가 고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뭐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상생 법안 마련이라고 해서 이제 사실 뭐 공정위에서 한번 걸었었죠. 이런 이제 큰 영화사들한테 이러지 말라고 이제 한번 했었는데 그게 사실 뭐 변죽만 울리고 있고 이런 법안까지 상정하기가 좀 요원한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프랑스 사례와 여러 가지 좋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후진국이야. 그리고 이거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영화 현업에서 지금 종사하는 분이 총대를 매갖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 요거 내가 이제 좀 있어 은퇴할 건데 한번 세게 한번 질러봐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마지막 영화 찍으신 다음에 장렬하게 한 빵 세게 터뜨리고 은퇴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뭐 누구한테 뭐 이렇게 불이익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 분명히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걔네 아까 파라마운트인가요? 뭐 거기 파라마운트 판결에서도 있었듯이 이게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야 이거 조정할게 우리가 조정할게 가만히 있어 교통정리할 거야 이렇게 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공산주의는 아니니까 그래서 누군가 재판을 거는 거죠. 진짜 치명적인 약점을 걸고 이길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은퇴 직전에 두신 영화계 분이 해서 판결 딱 받고 장렬하게 은퇴하시고 이제 멋지게 뭐 이름을 남기시는 거죠. 그런 분이 있다면 영화계 어벤져스로 이제 추앙받는 영웅이 될 수 있는. 이 배급 상영 이걸 겸업을 금지하는 조치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런 규제나 이런 걸 또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은 뭐 한미 FTA 뭐 문제나 여러 가지 또 그런 협정에 위반되는 그런 문제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생각해봐야죠. 이게 법률적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독과점 현상이 우리나라 문화의 다양성 이런 문제에 비춰볼 때 정말 올바른 문제는 아니다. 올바른 상황은 아니다. 풀어나가는 일이 절실하다. 필요하다. 이거는 저희가 공감해 볼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참 저희가 팝콘 콜라 얘기까지 하고 뭐 극장계, 이 영화계 어벤져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참 산업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고민하다 보니까 보완할 부분이 좀 많아 보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어벤져스 2 얘기를 할 줄 알고 왔는데 영화 얘기는 좀 많이 못했네요. 영화 얘기 많이. 제가 오랜만에 본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랜만에 본 영화 이 얘기 자체가 그동안 우리나라 그 영화 산업에 대한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다음 뭐 명량 다 걸려 있고 뭐 국제시장 다 걸려 있고 이러니까 볼만한 영화가 없고
계속해서 아니 뭐 한 영화만 거네, 안 봐야지 이러면서 극장에 갈 일이 또 없어지고 이런 걸 좀 방증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벤져스 이야기 듣고 싶으시면은 저한테 선배 술을 사주시면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용 없다니까. 박 기자님은 어벤져스 얘기를 하자고 얘기를 꺼내잖아. 네. 그럼 그게 다시 돌아가. 위험한 지뢰밭으로 막 들어가. 그런 성격이야. 이정수 씨. 네. 자, 이번 4.29 재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하죠. 뭐. 네. 일단 어벤져스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어벤져스가 필요하고 레미제라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언맨의 수트가 입고 싶습니다. 저도 입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아이언맨의 수트가 필요할 정도로 정말 위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고 오늘 대중문화 읽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네. 뭐가요? 혹시 작별 인사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좀 더 재현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영화를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저도 이제 물론 영화계에서 이제 취재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무엇이 또 한국 영화를 위한 방향인지 좀 잘 생각하고 좀 실천했으면 하는데 이게 영화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영화 본래 이제 문화라는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창조 영역이라면은 유에서 더 많은 유를 만드는 것은 장사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영화는 창조일까요, 장사일까요? 요런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시고 영화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준비했어요 이 멘트를. 되게 100분 토론 같이 있어 보여. 뭐 갔나요 제가? 네. 고생한 적이 무에서 유, 유에서 유, 뭐 이 문제. 영화는 장사냐 창조냐. 저희가 한번 다음 주까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정수 씨도 다음 주에 저희가 또 계속해서 질문 드릴게요. 언제 대답하시는지 드려보도록 하고요. 어벤져스 수트 좀 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중문화 읽기 시간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더 잘생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시청률 끌어올려 주세요.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